이거 19금입니까 혹시? 아닙니다. 아 예. 좋아할 것 같아요 더. 네. 어떤 방사 쪽에 그런 재주까지 있기 때문에 왕들이 끔찍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소설들 특히나 이제 뭐 금서로 돼 있는 뭐 소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금병매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냥 단순한 소설에 그려지 않지만 소녀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의학서거든요. 섹스를 일종의 그 건강을 위한 양생법의 차원에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네. 특히나 이제 이 황제라는 분이 지상에서 내려온 3명의 선녀한테서 그 스킬을 배우는데 한 분은 흑인이시고 흑인. 네. 한 분은 젊은 분이시고 한 분은 나이 든 분이신데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그 필요한 그 다양한 체의와 방법들을 소상하게 가르쳐 주신 거를 엮은 거야.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이런 거를 만든 거죠. 똑같은 개념으로 만들어진 게 인도에서 인도 카마수트라인가요? 카마수트라도 똑같은 기준인 거거든요. 이런 책이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급진적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많이 연습을 해야 하니까. 이론적인 체계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즐기고 활용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기다 보니까 안전하고 우량한 종족 네. 번식이 가능했던 거죠. 책도 내용이 알기가 참 편해요. 옛날에 중국에서 고대에 가장 많은 책의 형태가 문답이에요. 묻고 예, 답하는 뭔가 거죠. 하면 예를 들어 왕인데 마누라가 3명에 첩이 4명에다가 그 밑에 궁예가 딸린 게 3,000명이에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이야기를 하죠. 야, 우리 장안에 가면 소문난 플레이보이 없냐? 카사노바 같은 애 없으니까 있습니다. 유명한 놈 데리고 와 해갖고 둘이서 데리고 와. 어떻게 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죠. 예, 폐하. 그걸 옆에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문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황제 내경도 의학서적이지만 의사와 어떤 문답이고 그런 식으로 우리 오자병법도 예를 들어 병가의 대가를 모셔갖고 문답. 그러니까 문답으로 되니까 얼마나 책이 보기 편하겠습니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 상대에 따라서 상대의 체형에 따라서 어떤 그 체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주고 심지어 부인과 하는 법, 뭐라 그러죠? 부인 말고 또 누구 있어요? 옆집 부인과 하는 법, 그런 것도 그다음에 나와요. 수위가 좀 올라가고 어린 있습니다. 동료와 하는 법, 네. 다 그 사람별로 또 하는 거를 구분해 놨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양생법은 접이불루. 하긴 하되 흘리지 말아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쳤단 말이야. 일부의 그 특권자들. 기본 1+1에 플러스 옵션 3,000 이런 게 달려있는 사람들을 위한 뭐 이런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금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민간인들은 알아도 흉내낼 수가 없으니까. 그 말은 맞아요. 네. 우리 뭐 미녀 이야기도 했지만은 서시나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우리랄까 비록 여자들을 몇 곁에 많이 두고 있었지만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게 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얼굴 보고 1년 가냐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죠. 미모라든지 아니면 어떤 체형 그런 걸 넘어선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특별함이 있었다는 예, 거죠. 매혹이 근데 있었다는 이야기를 할 거죠. 수가 없는 거 대놓고 하기가 좀 곤란한 것뿐이죠. 예를 들어 양귀비 같은 경우는 아주 뚱뚱했거든요. 키가 159에 아마 몸무게가 한 65kg 정도라고 우리 아마 지금은 추측을 하는데 네. 그러면 아주 통통합니다. 뭐가 그렇게 매력이 있어서 그 현종에게는 며느리였죠. 자기의 18번째 왕자의 부인이었다고요. 오, 그렇게 예쁜 며느리가 다 있지. 뭐가 그렇게 예쁘지?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과잉충성을 합니다. 왕이 이뻐라고 하니까. 이쁘시단다. 어떡할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가만히 태우고 와버린 거죠. 어찌 보면 며느리예요. 그런데 하필은 그 당시 왕에게는 본체가 몇 명이든 상관 안 해요. 첩이라고 하는 제도에 4명 동서남북을 둬야 돼요. 귀비, 현비, 숙비, 매비. 마침 귀비 자리가 비은 거예요. 너 이름이 무엇이냐? 양옥환이옵니다. 아 그래. 마침 귀비 자리가 비었다. 그럼 귀비 자리에 네가 앉아라. 그래서 양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양옥한과 양귀비를 별도로 놓고 생각하는데요. 양옥한이라면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양귀비라고 하면 너무 잘 알고. 다 알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양귀비의 어떤 그 기록들을 보면 얘는 약간 화장빨이었던 것 같아.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장신구도 그렇고 뭐 화장 바르는 것도 그렇고 목욕법도 안 다르고. 엄청나게 그런 데다가 뭔가 그 투자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양귀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모자랄 수도 있는데 현종이 이렇게 빠진 이유가 아마 또 다른 스킬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많이 추측들 하죠. 그리고 양귀비가 그 전족을 해갖고 발이
150, 160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양귀비 애인이었던 안녹산 같은 그 등치큰 장군한테는 손바닥 위에 올라가서 춤을 췄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들고 있으면. 물론 이제 한 손으로 60kg를 들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완력이 받쳐지긴 했지만 네, 알록산 네. 정도면 그럴 수도 있긴 했겠네요. 뭐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 보면 미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시대적 상징성을 대표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에도 많은 미인들이 있잖아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그런 미인들이 있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네. 엄청나게 스폰이 들어와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뭐 이건 야사라고 하지만 실화니까 중국의 유명 여배우들이나 잘 나가는 탤런트들 같은 경우에 뭐 수십억 대의 개런티에 이렇게 스폰을 받고 재벌이라든지 힘 있는 장성들하고 일종의 뭐 제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뒷거래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부정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중국 사람들은 멋있다, 부럽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인의 기질 안에는 이 유명한 사람들에 대한 동경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일수록 더더욱 추앙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드라마 황제의 딸, 늘 리메이크된 황제의 딸이 있는데 예. 드라마 황제의 딸에 캐스팅이 되는 공주나 왕비 역에 있는 탤런트들은 엄청난 스폰을 받는다고 해요. 그게 왜냐하면 일종의 대리만족인 거지. 내가 황족의 부인이라든지 공주하고 데이트를 해봤다는 데서 대리만족을 가지는데 그게 돈지랄을 하려고 그걸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쁜 사람, 유명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 갖고 그 상승하는 기운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쪽에다 대시를 한다는 거죠. 유명해질수록 그 사람에 대한 개런티는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고대나 현대나 중국에서 여자를 바라보는 유명인을 바라보는 일종의 시선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죠. 문화적인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모든 여자들이 나라를 망하게 할 정도로 그랬는데 딱 한 사람을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았어요. 왕소군입니다. 예, 뽀샵의 말로. 네. 이 한나라 원제 때 말이에요. 이 원제가 또 워낙 이거 궁녀들이 많아 놓으니까 야, 궁녀들 가서 이제 오늘 밤에 누구를 부를까라고 하다가 일일이 면접하려니까 이게 좀 귀찮은 거예요. 귀찮다 그래서 전부 다 초상화를 하나씩 그려바쳐라. 여자 궁녀들이 초상화를 그릴 때 되면 어떡합니까? 요만큼 이걸 주죠. 예. 네. 오빠 좀 잘 그려줘라고 합니다. 코 좀 세워주고 눈 좀 키워주고 뽀샵을 시켜달라 그럽니다. 깎아줘라고 화공한테 이제 와이르를 매기는 거지. 예, 이 화공이 뽀샵비를 받고 뽀샵을 엄청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거 왕수군 차례가 되는데 뭐가 이렇게 예쁜 애가 있냐. 얘는 뽀샵할 필요도 없겠는데 그래도 이라고 손을 탁 이렇게 내미니까 왕수군이 네 부탁드립니다 하고 악수를 한 거예요. 아니 동그랗게 이래갖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러니까 예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한 거예요. 이것 봐라 이래가지고는 대강 그려줬어요. 심지어는 여기다가 수박만한 점도 하나 얼굴에다 딱 그리고 그러니까 왕이 넘게 보다 보니까 아유 이런 애도 있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블랙리스트를 고르려고 얼굴을 못 보니까 자 증명사진 못 찍으니까 그림으로 그림으로 해갖고 와. 그래서 이 중에 제일 못생긴 애 골라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려오라고 한 그림에 왕소군이가 너무 돈을 안 쓰는 바람에 제일 못생기게 나와서. 그렇죠. 역보샵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흉노족하고 화친을 맺어야 되는데 흉노가 와가지고 그럼 제가 한족하고 결혼을 하겠습니다. 궁녀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궁녀 달라는데 선녀가 하강해갖고 걸어오는 거예요. 사뿐사뿐. 얘가 쟤야라고 다시 산천받아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흉노는 어떡합니까? 우와 웬떡이야. 우리 성님 따봉 뭐 이렇게 미녀를 주다니라고 거기서 뭐 춤추고 난리가 났죠. 네. 그러니까 이 원제가 열이 봐봤죠. 이제 와서 다시 물을 잘 수도 없고 그래 이래놓고 하고 바로 가자마자 야 사진사들 다 불러 그래가지고 뭐 연수라는 그 그림을 그렸던 화공을 네가 뽀샵했지 이랬더만은 이놈하고
왕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자기 손으로 목을 칩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 부르지도 않고. 뽀샵 한번 역뽀샵 해줬다가 그냥 종쳤네요. 그냥 인생이. 인생 종친 거지 한 그렇죠. 방에. 그런데 그 왕소건은 저 오랑캐 땅으로 와고 흉노하고 살면서 그 뒤로 흉노하고는 전쟁이 없었거든요. 네. 왕소건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한족 문화를 전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중국의 그 많은 미녀 중에 유일하게 뭔가를 착한 미녀. 멸망을 가져오지 않은 말 그대로 어떤 화친을 가져온 평화를 가져온 여자가 됐죠. 본인 자체로는 상당히 스럽겠지만 나는 얼른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고 항상 고향에 그리는 그런 시도 쓰고 했지만 결국은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제 워낙 미인이었기 때문에 그쪽 나라 그러니까 오랑캐 옷을 입고 시집을 가면서 네. 춘내 불사춘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 네. 뭐 풀이 피어도 꽃이 없으니 예. 뭐 봄이면 와도 봄 같지 않겠구나. 후디 우화차오 오랑캐 땅에는 화초가 없구나 꽃도 없고 풀도 없구나 그래서 춘라이 부스춘 봄이 왔지만 봄 같지가 않네 라고 하는 유명한 아, 글이 있죠. 중국어 발음 찰지다. 아우, 한 김성민 번만 더 중국어. 해주세요.